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이죠. 오늘은 이렇게 두 명인데 여긴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추미애 당선인 왜 등장했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친명, 이재명 대신 싸워줄 사람, 추미애는 대립군이다. 대립군, 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자도 나와 있죠. 대신할 때 설립, 군사군입니다. 대신해서 서는 군사, 남의 군역을 대신해주는 군인입니다. 대신 싸워주는 군인이다라는 거죠.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의 대립군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대신 싸워줄 거다라는 게 지금 친명의 생각이다라는 건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추미애 당선인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인지도를 쌓게 된 일 중에 하나가 환노위원장 때 노동법 통과시키면서였거든요. 그때 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환노위원장인 본인이 당시에 보수당이랑 같이 뜻을 같이 했고 노동법을 당에서 반대하지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또 잔다르크라는 얘기도 붙었어요. 근데 대립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추미애 당선인을 누구 말을 뭐 이렇게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명은 확실하게 좀 대립군으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남의 군역을 대신해주는 군인이 대립군인데 네. 그 말 말고 대립을 잘하신다는 의미에서 대립군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 환노위도 당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했단 그랬었죠. 말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당하고도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에 출마하셨고 그리고 의장이 돼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을 가지고 네.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분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네.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정치 상황이 변하면 또 누구하고 대립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험성들을 당내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당내에서도 그런 걸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야당 대표로서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가도록 가는데 과연 추미애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대립을 갔지만 나중에 대선 가도에 갔을 때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누구하고 대립을 할까요? 이런 어떤 화두들을 던지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네. 라는 차원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많은 지금 상황 자체가 뭐 말하자면 단일화를 이루고 사퇴를 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강성 당원들이 결국엔 당심이라고 하죠, 좋은 말로. 당심이 결국에는 명심을 이겼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도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지만 네. 정성호 의원이 출마한 자체만으로 강성 당원들한테 수박 취급을 당합니다. 친명 좌장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박 취급만 당한 게 아니라 왕수박이 됐습니다. 그냥 그런 왕수박 취급이 당하면서 결국에는 지난주부터 급격히 어떤 분위기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그 당선인 자체가 지금 이제 후보군에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길게 봐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의장 선거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당내 의원들은 아직 그 궁금증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상 추미애 추대론으로 지금 가는 처럼 보이지만 네. 우원식 의원 자체가 표결에 들어갔을 때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작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전망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란 인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투표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명심을 당심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심은 추미애, 명심은 정성호였는데 정성호 의원이 결국 드랍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당선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추미애 4개만 의중 전달. 네. 우원식 진짜 친명은 바로 나다. 일단 추미애 당선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만 의중을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눠서 예.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열을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죠.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왜 나가시지? 네.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는 순리대로 잘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는 이마에 명심 딱 도장 찍는 발언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심을 뭐 따랐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네. 저는 뭐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그 인사 용병술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은 가장 먼 사람이라도 쓴다. 이번에 4명 출마했는데 이재명 대표랑 가장 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친명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썼어요. 저는 대신 좀 싸워라. 악역을 좀 맡아줘라. 그러니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있는데 전반기 2년은 돌격형, 후반기 2년은 관리형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식 용병술이라고 봐야죠. 자기 대신에 악역을 맡아서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촉대 좀 매줘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그 자칫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죠. 추미애 전 대표가 네. 당선자가 열심히는 싸우는데 가끔 자기 집에다도 총을 많이 쏘거든요. 지난번에 드루킹 때도 당 대표할 때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때 계속 그래가지고 네. 수사 시작했는데 결국은 김경수 그 경남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럴 네. 정도로 과거 노무현 탄핵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도 또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PR을 구별하고 자기 정치를 많이 하고 때로는 독불 장군처럼 또 돌발 행동을 좀 많이 해서 네. 자칫하면은 민주당에 좀 불이익을 좀 줄 가능성도 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명분이 이번에 개혁의장이니 뭐 혁신의장이니 했는데 네. 그러면은 선거에서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이 뭐예요? 선수가 많고 나이가 많고 그런 분을 모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건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생각은 개인 의견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추미애 당선인은 약간 위험 요인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니 혁신 개혁한다고 하다가 이게 무슨 갑자기 순리대로는 무슨 얘기냐 하셨는데 요 얘기를 우원식 의원이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당선의 단일화는 왜 한 거라고 보시고 그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세니까 저한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추미애 후보도 그렇고 예. 저 조정식 후보도 그렇고 개혁 의장, 혁신 의장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선수, 나이, 관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좀 이게 앞뒷말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나 들고요. 네, 개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선수 관례를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은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좀 별로 공정한 그런 느낌 아니야 라고 후보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링 안에서 있는 우원식 의원은 링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링 밖에 그것도 가까운 밖에 아니고 저 밖에 있는 누군가 일명 프로 참견이라는 얘기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누군지 볼까요? 네. 글을 올렸다기보다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청년의 꿈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중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 할만하지요라고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홍준표 시장이 누구를 이렇게 좀 잘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네. 근데 국회의장 할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홍준표 시장의 대변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 여성 의원이 그렇게 유리창을 깨고 가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지적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22대 국회의장 자체가 다들 친명 경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명 중에서 누가 더 친명색을 잘 드러내느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비꼬아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점을 다 좀 모순된 말이긴 하지만 두 가지 다 지적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다 지적한 다각도의 포석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 대체 왜 등장했느냐? 어제 민주당에서
최종 복당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더불어민주연합의 입당을 해서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서 대변인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거 민주당으로 복당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합당이 된 거지 복당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있었고 복당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우회성장을 했네요. 네. 근데 이 복당 확정 자체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 좀 복당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복당을 시켜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자체가 지금 논란의 핵심에서 본인은 모든 걸 다 털었고 본인이 탈당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했는지 당했는지 자체도 논박이 있는데 본인이 정치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싶나 봐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하고 싶은 어떤 의지와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가? 라고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볼 만한데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욕심이 가하다라고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 지금 코인 문제라든지 법적 책임 문제들 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좀 해결하고 나서 떳떳하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복당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일단은 뭐 이 평가들은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나 뭐 이재명 대표와 뭐 가깝기 때문에 그 지도부에서 하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민주당도 그냥 뭐 국민들 민심이나 눈높이 막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일단 복당의 이 결정 자체가 좀 아쉽다.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직 코인이 다 정리된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김남국 임기 만료 앞두고 1억 상당 암호화폐 옮겨. 네. 김남국 의원 아직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을 갖고 있고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갖고 있는 코인 중에 일부를 좀 옮겼는데 이 옮긴 것만 일단 1억 원 상당이다라는 겁니다. 네, 6일 좀 볼까요? 13일 김 의원의 것으로 알려진 클립 지갑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후 11시 클립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으로 클레이튼 46만 210개를 보냈다. 이건 1억 70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돈을 뭐 현금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뭐 취지로 지금 제목을 또 그렇게 잡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현금화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나와 있는데 현금화도 현금화지만 여기서 드는 생각은 윤경호 위원님. 보통 코인 논란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는 코인을 정리했을 법한데 계속 갖고 있고 일부만 현금화를 하려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뭐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네. 다른 의원들도 재산 공개하고 보니까 뭐 꽤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있었어요. 네. 김남국 의원은 거기에다가 국회 상임위 도중에 저렇게 지금 사진 나오듯이 코인 거래나 하고 앉아 있었더라. 이게 더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뭐 의지도 비쳤던 것 같은데 네. 뭐 개인 자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뭐 활용을 떠나서 정리니까 그걸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느냐 그걸 뭐 비난하거나 비판할 여지는 뭐 별로 넓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30대의 나이에 방송 활동이나 아니면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주목을 받은 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기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대를 한 몸에 그냥 한 칼에 외면하게 만드는 저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저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온 20대, 30대 젊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반면 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남국 의원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터졌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을 입에 담는 이유는 뭐 비판에 뭔가 여지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젊음을 무기로 내세워서 일찌감치 국회에 진입한 또는 정치권에 진입한 후보생 또는 당선인들은 제발 김남국이라는 이 젊은 정치인의 행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우지 않아야 될 대목은 좀 제외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준엄한 질타의 성격이 좀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